예, 안녕하세요. 김용입니다. 자, 오늘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판례가 나왔죠. 그 판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인사고과를 하고 난 다음에 인사고과의 결과에 따라서 승격심사를 하고 승격심사에 따라서 임금을 이제 좀 안 좋게 지급한 겁니다. 이 경우에 부당노동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1년의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경우에 3개월의 제척기간을 지켰느냐,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자, 이게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제척기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케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이제 어떤 삼성 테크니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이 회사에 노조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기업 단위 노조가 있고 산별 노조의 지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산별 노조의 지회에 대해서 이제 인사고과를 하는데 2015년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좀 낮은 인사고과를 하게 되고, 낮은 인사고과의 결과로 승격이 누락되고, 승격이 누락된 결과로 임금을 낮게 주는 이런 형태가 이제 진행이 되온 겁니다. 자, 그리고 2019년도에도 2018년 시적을 근거로 해서 인사고과를 하게 되고, 인사고과의 결과가 2019년도 1월 달에 통보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사고과에 따라서 2019년도 3월 1일자로 이 노조원들이 승격이 누락되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자, 승격 누락의 결과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 2019년도 3월부터 1년 동안 임금을 낮게 주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게 노조활동 때문에 이렇게 불이익을 준 거 아니냐, 이걸 이유로 해서 자, 진호위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데, 구제 신청한 날짜를 보게 되면 2019년도 8월 30일자로 구제를 신청했어요. 자, 그리고 구제 신청할 때 구제 신청서에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인사고과와 승격 누락,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취지 같은 것들에는 임금도 낮게 지급하고 있다, 이게 나와 있지만, 이제 신청서에 적은 그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에는 임금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않고 인사고과와 승격 누락이 분호 행위를 이제 한 거다, 이렇게만 기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제 신청 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3개월인데 임금에 대한 사항을 지금 분호 행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니 승격 누락까지가 분호에 대한 행위가 되는 것이고, 승격 누락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미 3월 1일부터 3개월이 지나가 버린 거죠. 8월 달에 했으니까. 따라서 이게 구제 신청에 대한 3개월의 기간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진호위, 중노위, 이제 지방법, 이제 고등법원,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원까지 가가지고 자, 요 판결을 받게 되는 구조예요. 자, 2가지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게 분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인데 가로 열고 이게 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이다,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자, 요 저임금 지급 때까지가 계속되는 행위인 것인지, 아니면 승격이 누락된 요 때까지가 계속되는 행위인 것인지, 자, 이게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분호에 대한 구제사항에 대해서 신청했을 경우에 그 구제 명령을 내려야 되는 그 행위에 대해서 3개월 안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호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인 거죠. 그때 구제 신청서에 구제 사항을 적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특정해야 되는 것인지, 즉 여기에 구제 신청서에는 임금의 낮은 지급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겁니다. 취지에는 들어가 있지만, 자, 이게 어느 정도까지 구제 사항이 특정이 돼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이런 경우에 임금이 빠져 있으면 임금은 구제 명령의 대상이 아닌 것인지,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2가지의 큰 문제를 가지고서 판례가 나왔고요. 상당히 중요한 판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되는 행위가 되는데, 자, 수개의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인사고과라고 승격이 누락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낮게 지급하고, 이런 행위가 과연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판례가 나온 겁니다. 중요한 판례예요. 자,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한 개의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이것도 계속되는 거지만 수개의 행위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인사고과, 승격 누락, 임금 이제 지급, 자, 이런 행위라고 하더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중요합니다.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그 다음에 행위의 동일성과 동종성,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연속성,
자, 이게 인정될 경우도 이걸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의 행위가 이어지는 경우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런 의사의 당일성, 행위의 동일성, 시간적 연속성 이게 인정되는 경우도 계속되는 행위로 보겠습니다. 이게 판례 입장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를 하고 승격 심사를 하고 이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 이 경우는 지금 분호회사의 단일성이 인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행위도 이제 연결되는 구조고요. 시간 연속도 이어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 승격심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그런 사업장이다. 이때는 이 분호사가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그 다음에 이 내용에는 임금상의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의사,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다. 따라서 하위 인사고과와 승격 탈락, 그리고 이에 대한 같은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요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인사고과와 승격심사, 이에 의한 그 연도 동안의 임금 지급, 요거는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판례가 여기서는 그렇게 인정했지만 약간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두 번째, 그러면 2018년도의 어떤 실적을 근거로 한 이제 인사고과, 승격, 임금 지급, 요거는 계속하는 행위인데, 그런 2017년도, 2016년도, 자, 여기에 따른 것들도 인정이 되는 거냐, 그죠? 자, 그때 판례는, 자, 단위 기간을 달리한 인사고과 부여, 그리고 이에 대한 임금 지급.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제 했던 인사고과 부여를 지금 임금 지급하고 연속되고 있는 그런 계속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적 연속성이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아까 이제 분호사가 계속하는 행위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단위 기간이 다를 경우에는 시간적인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제 2017년도의 인사고과를 2019년도에도 이게 분호사를 가지고 있다 인정을 해서 요거를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하게 되면은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되는 행위, 분호 행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이 돼요. 계속 확장이 되는 거죠. 요거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3개월의 단기간에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하라는 거거든요. 신속 간이하게. 따라서 이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단위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와 임금 지급, 요거는 계속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예외를 또 인정해요. 다만 이미 한 몇 년 단위의 그 플랜을 짠 거예요. 여러 단위 기간 동안에 여러 단위 기간 동안 이미 플랜을 짠 거죠. 단일한 의사와 유사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게 1년의 이 의사를 가지고서 쭉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 1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분호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단위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와 임금 지급 사이에서는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심에서는 임금 지급을 이제 계속된 행위로 보지 않고 이제 채택 기간을 어긴 것으로 봤거든요. 하지만 판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걸 파기환송한 그런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3개월이잖아요. 채택 기간이 지났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판단은 근로자가 자,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뭘 과연 분호라고 주장했냐? 이 사실을 기준으로 3개월을 지켰는지 어겼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구제 신청서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요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 우리 그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르게 되면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인사고과와 승격 그 불이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불이익은 지금 근로자가 주장하는 그 사실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 이게 임금 지급까지가 계속되는 행위가 아니고 승격까지가 계속되는 행위가 아니냐라고 했더니 판례는 요런 주장 사실은 민사소송의 그런 내용처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요거는 신청의 전체 취지를 봐가지고 어떠한 구제를 신청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을 정도면은 족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따라서 신청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적절하고 타당한 구제를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제 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임금에 대한 그 불이익은 특정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분호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임금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즉 임금 지급이 제대로 안 되는 기간까지가 분홍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근로자 주장하는 분홍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뭐냐, 이게 신청 사항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신청의 지지라든지 별지를 통해서 인사효과 부여, 승격 탈락, 그에 따른 임금상의 불이익, 이걸 이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이후 일을 통해서도 임금상 불이익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인사효과 부여와 임금 지급을 사실상 분호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로서 주장을 했다. 이게 주장 안 한 게 아니고 딱 이제 신청서에 이게 안 나와 있다고 해서 이게 주장하지 않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임금 지급까지가 하나의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제 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원심은 도과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판단해 보세요. 자, 여기에 대한 판례 법리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분호에 대한 구제 신청에 대한 제척 기간은 예전에도 몇 가지 판례가 있었는데 대개는 다 한 개의 행위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수개의 행위가 있을 경우에 이걸 계속하는 행위로 판단할지, 여기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나온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